네, 6단원 형성평가 1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선생님이 메모하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학습지에 옮겨서 적고 수업 시간에 검사받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얼음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이렇게 지금 누워있는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서 있지 않고 누워서 구조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얼음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건데, 서 있으면 본인의 무게가 몸무게가 좁은 면적에 그 압력을 힘을 다 가하게 되는데, 누워 있으면 넓은 면적에 내 몸무게가 분산이 되죠. 그래서 압력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압력이라는 값은 면적분의 힘이고, 면적이 크면 압력이 작아지는 반비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면적을 넓히면서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바늘과 옷핀 아이젠은 끝이 뾰족합니다. 아이젠도 빙벽, 얼음벽을 올라갈 때 쓰는 도구인데요.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도 빙벽, 딱딱한 빙벽에 신발의 뾰족한 부분을 찍어서 올라갈 수 있겠죠. 바늘이랑 옷핀도 마찬가지로 옷감을 뚫으려면 끝에가 뾰족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면적을 작게 해서 압력을 높이고 뚫거나 찍히기 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5번은 압력을 높이는, 면적을 좁혀서 압력을 높이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스키와 눈썰매는 이렇게 내 발에 작용하는 면적, 힘이 닿는 면적을 스키를 통해서 넓히고, 그 다음에 썰매를 통해서 넓히다 보면은 힘이 분산돼서 압력이 적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폭신폭신한 눈에서도 빠지지 않고 미끄러질 수 있겠죠. 그래서 3번과 4번은 면적을 넓혀서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이 여기 구조를 할 때 누워있는 사람과 같은 원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힘일 때는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커지고, 반대로 면적이 넓으면 압력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2번 이제 학생의 말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첫 번째 학생, 같은 온도 같은 부피의 용기에 더 많은 기체 입자가 들어가 있으면 기체의 압력이 커진다. 같은 용기에서 기체 압력이라는 것은 용기 안에서 입자가 움직이면서 부딪히는 걸 말하는데, 더 많은 기체가 있으면 더 많이 부딪히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커지고 있고요. 두 번째 학생, 지구 대기에 의한 압력은 항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걸 대기압이라고 하는데요. 대기압은 공기 입자의 운동으로 생겨요. 근데 이 공기 입자는 항상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기압도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서 여기 부분 아래 방향이라는 부분이 틀렸고요.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고쳐야겠죠. 학생 다 안전벨트를 이용해서 사람을 구하는 것은 기체의 압력을 이용한 것이다. 매트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매트의 양쪽에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래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압력을 사람이 떨어진다거나 물건이 떨어져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부피가 감소하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기체의 압력을 이용한 게 맞겠죠? 그래서 가와 다가 맞는 말이고요. 4번. 자, 여기 아래 적은 것처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체의 압력은 입자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 입자 운동으로 인해서 벽과 충돌을 하게 되고, 그게 그 벽에 가하는 힘이 기체의 압력이 되는 거죠. 그러한 압력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충돌을 많이 해야 돼요. 또는 충돌을 세게 하면 됩니다. 충돌을 많이 한다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입자가 많아서 많이 충돌하는 거, 입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공간이 좁아서 같은 시간 동안에 충돌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이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세게 한다는 것은 이 입자가 벽에 더 세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 세게 부딪히는 조건이
온도가 상승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의 움직임 빠르기가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가서 벽에 세게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압력이 커집니다. 네, 이 부분을 꼭 정리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3번 기체 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체 압력은 입자가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입자 운동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2번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 입자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압력도 모든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기체 압력은 기체 입자가 용기벽에 충돌하여 힘을 가하기 때문에 이 벽에 충돌하여 생기는 힘으로 그 압력이 생긴다 했고요. 4번 일정한 온도와 부피에서 기체 입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충돌이 세져서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했죠. 5번 일정한 부피에서 기체 입자가 용기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적을수록 기체의 압력은 커진다가 아니고 작아진다겠죠.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작을수록 기체의 압력도 같이 작아집니다. 자, 다음 4번. 기체의 압력을 이용한 예가 아닌 것은 안전매트에 공기를 넣어서 그 충격을 흡수하는 거, 기체의 압력을 이용하는 거 맞고요. 과자 봉지 안에 질소 기체를 넣으면은 공기들로 인해서 봉지가 빵빵하기 때문에 봉지를 던지더라도 그 안에 있는 과자가 잘 안 부서지겠죠. 그래서 기체의 압력을 이용한 거고요. 농구화 바닥에 있는 공기주머니, 뭐 나이키 신발을 에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 공기주머니가 강한 압력, 여러분의 몸무게를 견디면서 부피가 줄어들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팝콘 냄새가 주위로 퍼지어 나가는 것은 이거는 압력이랑 상관없이 확산의 예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혈압기의 공기주머니 여러분 팔에 차는 그 혈압을 잴 때 쓰는 그 공기주머니가 점점 압력이 높아지면서 여러분의 혈관을 막는다고 했죠. 그래서 혈관에서 그 심장박동 소리가 들릴 때 그리고 안 들릴 때를 통해서 혈압을 측정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주머니도 압력을 이용한 게 맞고요. 다음은 5번. 자, 5번.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에 따른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문제에서도 엄청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가 첫 번째 뭐냐? 일정한 온도예요. 일정한 온도. 일정한 온도는 입자 운동의 정도가 같은 걸 말합니다. 온도는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라고 했었잖아요. 입자 운동의 정도가 같다는 것은 입자의 움직임에 의한 빠르기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벽에 부딪히는 그 충돌의 세기는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 힌트에서는 일정량의 기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양이래요. 변화하지 않고 일정한 양이라는 것은 입자 수가 변화가 없다. 실험을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를 따라서 여러 번 실험을 할 텐데 그 실험하는 동안에 입자수의 변화가 없다. 라는 부분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보니까 X축은 압력에 관한 거고 Y축은 부피입니다. 그러면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 그래프이죠. 압력이 1, 2, 3, 4 이렇게 변화를 할 때 부피는 어떻게 되냐? 감소하냐? 늘어나냐? 라는 부분이에요. A와 B를 보면은 A는 2,3이에요. 2기압일 때 부피가 3리터였다는 거고 B는 3,2입니다. 오히려 압력은 늘어났는데 부피는 2리터로 줄었다라는 말이겠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이다. 압력이 2기압에서 3기압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피는 3기압에서 2기압으로 줄었죠. 그래서 반비례의 관계가 맞고 입자의 충돌 횟수는 B가 크다. 충돌 횟수가 크다는 것은 압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압력, B의 압력이 더 크다. 여기 3기압이고 A는 2기압이니까요. 그래서 B의 압력이 더 큰 상태입니다. 디귿, 운동의 빠르기. 운동의 빠르기는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온도와 관련이 있는데 온도 변화는 없다고 했습니다. 온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A와 B의 운동의 빠르기는 크다가 아니고 같다라고 놔야겠죠. 변화가 없으니까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하는 3번이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이러한 그림도 여러분한테 자주 제시를 할 텐데요. 그림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에 추 1개를 더 올려놓았대요. 처음에는 1개였는데 2개로 1개를 더 올려놓았대요. 추는 외부에서 이 실린더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외부 압력에 해당이 됩니다. 얘도 외부 압력. 그러면 1개에서 2개 추로가 늘었으니까 외부 압력이 증가한 꼴이 되겠죠. 증가했을 때 이쪽에 지금 내부의 부피가 처음보다는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추 1개를 더 올려놓는다. 외부 압력이 커진 거다. 부피는 그래서 감소하고요. 기체 입자가 용기벽에 충돌하는 횟수는 증가한다. 자, 입자의 속력은 변화가 없어요. 온도 변화를 안 시켰으니까. 그런데 부피가 줄었으니 기존보다 더 많이 부딪힐 수 있겠죠. 공간이 좁아지니까. 그래서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합니다. 내부 압력이 증가한다는 뜻이겠죠. 자, 이번에는 7번에서 감압 용기가 나왔는데요. 감압 용기는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압력을 감소시키는 용기를 말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감소를 시키냐? 입자수를 감소시켜서 압력이 감소되는 거예요.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질을 통해서 안에 있는 공기를 쭉 빼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가 빠져나갔으니 벽에 부딪히는 입자수가 줄어들겠죠. 입자수가 줄어들었으니 내부가 압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무풍선 입장에서는 지금 감압 용기 내부는 고무풍선 입장에서는 요 빗금친 공간이 외부가 되겠죠. 고무풍선 안이 내부가 되는 거고 고무풍선 밖은 외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무풍선 입장에서는 펌프로 공기를 빼내는다는 것은 외부 압력이 감소한 효과를 마다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제 문제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고무풍선의 부피는 점점 커진다. 주변에서 누르고 있던 외부 압력이 감소하니까 고무풍선은 내부 압력이 더 센 입장이라서 풍선이 점점 부피가 커지는 게 맞고요. 고무풍선에서 기체 압력은 점점 커진다. 외부 압력이 작아졌어요. 그러면 내부 압력도 그거에 맞게끔 작아집니다. 어떻게 작아지냐? 내부 압력을 이루고 있던 이 요만한 부피가 이렇게 커지면서 입자의 수는 변함이 없는데 공간이 넓어지니 내부 압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얼마만큼? 외부 압력이 감소한 만큼 내부 압력도 같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압력이 점점 커진다가 아니고 작아진다. 2번이 답이고 3번 고무풍선 속의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이렇게 부피가 커졌으니 입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겠고 4번 고무풍선 속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는 점점 작아진다. 공간이 넓어졌으니 부딪힘을 덜 하겠죠. 그래서 충돌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요. 감압 용기에 들어있는 공기 입자의 수는 점점 줄어든다. 아까 감압 용기에서 공기를 빼내서 압력을 줄인다고 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은 8번. 8번에서도 문제를 보면 일정량의 온도, 일정량의 기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온도니까 기체의 빠르기는 변화가 없는구나.
일정한 양이니까 기체의 그 개수는 입자의 수는 변화가 없구나라고 해서 문제에 들어가면 용기의 압력을 증가시켰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압력은 외부 용기에 가해지는 압력이니까 외부 압력을 말하고 있겠죠. 자, 기억번. 기체의 압력은 가가 크다. 기체의 압력은 지금 피스톤이 지금 멈춰 있다는 것은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과 안에서 버티려고 하는 압력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외부 압력이 지금은 화살표가 하나인데 여기에서 피스톤이 멈춰 있다는 것은 두 개만큼의 압력으로 누르고 있지만 버티고 있는 건 내부에서도 압력을 이만큼 늘렸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가보다는 나가 큽니다. 여기를 작다라고 고쳐야겠고요. 2번 기체의 입자수는 가와 나가 같다. 일정량의 기체를 사용했다고 했으니까는 기체의 입자수는 변화가 없고 같다 맞고. 디귿 입자의 충돌 횟수는 나가 크다. 입자의 수는 그대로인데 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에서 좀 더 많이 부딪히겠죠. 그래서 충돌 횟수는 나가 크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 자, 9번. 온도가 일정할 때, 또 온도가 일정할 때라는 말이 나왔네요. 빠르기가 일정한가 봐요. 일정한 양, 입자의 수가 변화가 없을 때 과자 봉지의 부피가 커지는 경우를 말하래요. 과자 봉지가 있는데 이 부피가 이만큼 커지려고 한대요. 자, 첫 번째. 과자 봉지를 물속 깊이 넣는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의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수압이 세지겠죠. 수압이라는 것은 과자 봉지를 누르는 힘일 텐데 과자 봉지를 누르는 힘이 커지면 과자 봉지의 부피는 감소를 할 겁니다. 외부에서 물이 누르는 수압이 커지면. 그래서 아니고. 니은 과자 봉지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갔대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는 별로 없고 희박하죠. 공기가 희박하다는 것은 기압이 낮다는 겁니다. 공기들이 많이 있어야 많이 부딪혀서 기압이 높을 텐데 공기가 별로 없으니 기압이 낮은 거고요.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작으면 과자 봉지의 부피는 커지겠죠. 요 기압은 외부입니다. 그 과자 바깥의 기압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니은이 맞고. 디귿 과자 봉지를 감압 용기에 넣었대요. 감압 용기는 과자 봉지 바깥, 그러니까 용기 내부의 압력을 감소시키는데 여기 과자 봉지가 따로 있으니까 과자 봉지 입장에서는 이게 외부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외부 압력, 감압 용기를 통해서 외부 압력을 감소시키니 과자 봉지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니은과 디귿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내부의 부피가 상승하려면 외부에서 압력이 감소하거나 내부의 압력이 증가돼야 돼요. 외부의 압력이 감소하는 것은 아까와 같이 공기 중 높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감압 용기에 넣는다는 거. 그리고 내부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는 얘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온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빨대로 음료를 빨아들이는 그 순간을 말하네요. 네. 이제 음료가 입으로 들어가는 원리. 공기 입자의 질량, 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공기 입자의 질량과 크기는 입자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종류가 바뀌지 않으면 질량과 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아니고. 3번 공기 입자의 개수가 많아진다. 여러분은 빨대를 빨을 때
빨대를 생각을 해보면 입자를 빨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적어지고 있고요. 4번 공기 입자의 충돌 횟수가 커진다. 공기 입자의 충돌 횟수가 커지면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 빨대 안에 있는 공기 입자의 충돌이 커져서 압력이 커지면 음료수를 아래로 밀어내려고 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공기를 내보내려고 하니까 음료수가 딸려 올릴 수가 없겠죠. 충돌 횟수가 커지는 게 아니고요. 5번이 정답인데 공기 입자의 개수를 감소합니다. 빨대 내부에 있는 빨대 내부에 있는 공기 입자들을 쏙 하고 빨아들이면 빨대 내부가 기압이 낮아져요. 그러면 부피가 작아져야 되는데 그때 음료수가 쪽쪽쪽쪽쪽쪽쪽 올라오면서 여기 내부에 있는 부피를 점점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맞는 말이에요. 공기의 압력이 작아진다. 개수가 감소해서 압력이 작아지니 부피가 감소하고 부피가 감소하려면 음료수가 딸려 올라와야 되는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1번. 중간중간에 그 영상을 멈추면서 필요한 부분을 적기 바랍니다. 11번. 일정한 압력에서 이번에는 압력을 변화시켰네요. 일정량의 기체의 개수는 변화 없이 기체의 온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고 있대요.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의 온도, Y축의 부피가 있으니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 그래프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A는 온도가 낮고 B는 온도가 높고요. A는 부피가 작고 B는 부피가 A보다 크고. 그래서 1번 압력은 A와 B가 같다. 위에서 일정한 압력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실험하는 동안에 압력의 변화는 없습니다. 2번 기체의 부피는 B가 크다. 기체의 부피가 A보다 크다라고 여기 뭐 데이터상으로 그래프상으로 나와 있네요. 3번 입자의 크기는 A, B가 크다, 작다. 자, 입자의 크기는 아까 입자의 크기, 질량은 입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중간에 기체를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기체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로 실험을 하다가 질소로 실험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입자의 종류가 안 달라졌다는 것은 크기와 질량도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크기와 질량을 말한 게 3번이 틀려갔고요. 답이고 4번 기체의 입자 사이의 거리 입자 사이의 거리는 부피와 연관이 있죠. 부피가 큰 것은 B가 멀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기체 입자의 운동 기체 입자의 운동은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온도는 B가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B가 운동이 더 빠르다 해서 4번 5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네, 잘 보셨고 이번엔 12번인데 그거에 대한 옳게 말한 학생들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노란색부터 선생님의 질문과 학생의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부피와 온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샤를의 법칙을 말하고 있네요. 기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부피가 늘어나는 비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맞죠?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입자 운동이 빨라지면서 부피가 늘어날 수 있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입자 운동은 어떻게 변할까요? 온도가 높을수록 운동이 빨라져요. 라고 했었고, 나번도 맞고요. 나번 학생. 이와 관련된 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온도가 높아져서 입자 운동이 빨라지는 경우.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구공 내부의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러면서 찌그러진 탁구공을 피게 되는 겁니다. 활발하게 되니까 탁구공의 벽면을 더 세게 부딪히게 되고 그 부딪히는 힘으로 탁구공을 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다 모두 맞는 말을 말하고 있고요. 자, 13번. 부피가 5리터인 어떤 특정한 양의 기체의 부피를 크게 만드는 방법을 찾으래요. 자,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두 가지. 압력과 온도죠. 근데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하고 온도는 부피 변화에 비례합니다. 그러니 온도는 높이면 부피가 커지고 반비례하는 압력은 감소시켜야 커지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추는 게 3번. 온도를 높이고 압력을 낮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수학에서는 P는 압력, 외부 압력이죠. 외부 압력에 반비례하고 기체의 온도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그 수식을 쓰기도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은 일정한 압력에서 압력이 변화가 없대요. 외부 압력에 변화가 없다. 용기의 일정량, 질량, 입자의 개수도 변화가 없다. 그런 다음에 입자 운동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자, 가에서 입자가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있었는데 넓은 공간으로 됐다네요. 넓은 공간으로 갔을 때 변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온도, 외부 압력은 일정한 압력, 그러니까 외부에서 화살표 하나와 외부에서 화살표 하나로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늘어나는 것은 기체의 온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체의 부피도 작은 곳에서 크게, 좁은 곳에서 큰 부피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기체의 압력, 자,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한 일정량의 압력은 외부 압력을 말해요. 외부 압력 변화가 없대요. 첫 번째 노란색 화살표 하나, 두 번째도 노란색 화살표 하나, 압력의 크기가 지금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체의 압력을 물어보는 이 니은번은 기체 내부의 압력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실린더 안의 압력을 이걸 두 번째라고 하고 첫 번째라고 하는데 둘 중에 누가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같으냐? 누가 크냐? 이 부분을 비교하는 거죠. 변화가 있냐 없냐? 자,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실린더에서 피스톤이 중간에 멈춰 있잖아요. 멈춰 있다는 것은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과 안에서 버티려고 하는 압력이 같다라는 뜻이고요. 위에서도 두 번째 그림에서도 이 실린더의 피스톤이 멈춰 있다는 것은 위에서 누르는 힘과 아래에서 올리는 힘이 압력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외부 압력이 변화가 없으니 첫 번째에서 누르는 힘과 두 번째 누르는 힘의 변화가 없으니 아래에서 올리는 첫 번째 힘과 두 번째에서 아래에서 올리는 힘의 변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의 압력은 변하지 않아요. 불변은 좀 그렇고요. 변하지 않음입니다. 자, 다음은 리을번. 기체의 입자수. 기체의 입자수는 일정량의 기체를 사용한다고 했으니 실험 중간에 기체가 빠져나가거나 들어온 게 없어서 입자수 변화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줌 싸개 인형 부분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오줌 싸개 있는 부분은 이렇게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게 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인형. 인형의 중간에 아래쪽에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은 좀 작아요. 작아서 그냥 물이 쉽게 들어오거나 빠져나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집어넣고 오줌을 싸게끔까지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랑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인형을 뜨거운 물에 넣습니다. 인형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내부의 온도가 여기 공기, 기체가 뜨겁겠죠. 뜨거운 기체예요.
이 뜨거운 상태의 인형을 쏙 뜨거운 물에서 꺼내서 일반적인 물에다가 넣습니다. 찬물이겠죠? 그러면 뜨거운 기체가 차가운 기체로 변하면서 뜨거운 기체에서 차가운 기체로 변면은 부피를 작게 해야겠죠? 그럼 부피가 작아져야 될 텐데 어떻게 작아지냐? 내부에 바깥에 있는 물이 여기 입구가 바깥의 물과 연관이 되니까 바깥에 있는 물을 점점 채우면서 인형 내부의 부피를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그대로 꺼냈을 때 물이 차 있는 인형, 오줌싸개 인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는 차가운 기체가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뜨거운 물이 차가운 기체를 뜨겁게 만들고 뜨거운 기체는 점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안에 있는 물을 밀어내면서 본인의 부피를 크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새어 나오게 되는 거죠. 작은 구멍으로 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오줌 싸개 인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변화, 이 오줌 싸개 그 내부의 온도 변화, 공기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이기도 하고 물을 뱉어내는 그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샤를 법칙. 샤를은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말했으니까 오줌 싸개 인형의 기체 내부의 온도와 기체 내부의 부피 맞는 말이죠. 2번. 인형 속의 공기의 부피는 점점 커진다. 인형 속의 공기의 부피는 지금 상황에서는 뜨거운 물을 붓고 있기 때문에 부피가 점점 커지면서 그 견디지 못하는 물이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니까 맞는 말이고요. 3번. 인형 속 공기 입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뜨거운 물을 붓고 있으니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고 인형 속 공기 입자의 충돌의 세기는 점점 강해진다. 온도가 높아져서 활발하면은 입자의 빠르기가 빠른 거고 충돌의 세기가 강하게 되는 거죠. 부어주는 물이 차가울수록 인형에서 더 물이 세게 나온다. 차가우면은 부피가 감소하니까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뜨거울수록 인형에서 물이 더 세게 나간다.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공기가 더 빨리 그 입자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피 변화를 더 빠른 시간에 하려고 하면서 물을 더 빨리 밀어내겠죠. 그래서 물이 더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고. 자, 16번. 마개로 막은 가지 달린 플라스크에 가지 끝에 고무풍선을 끼운 다음에 플라스크에 얼음을 넣었을 때 고무풍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공기 입자가 이렇게 풍선에도 있고 플라스크에도 있고 플라스크 가지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얼음에 넣어버리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 충돌하는 세기가 약해지면서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고무풍선 속 기체 입자의 입자의 크기는 안에 있는 기체를 바꿔야지만 생긴다고 했으니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크다가 아니고 변화가 없다. 고무풍선 속 기체 입자는 얼음에 넣은 후에 더 빠르게 얼음에 넣으면 온도가 떨어졌는데 더 빠르게 운동하지 않죠? 더 둔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디귿번. 풍선 속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는 부피와 연관이 있는데, 얼음에 넣기 전에 더 멀다. 얼음에 넣기 전에는 지금과 같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리 있고요. 얼음에 넣으면은 입자 운동이 둔해지면서 부피가 줄어들었으니 입자 사이의 거리도 좁아졌겠죠. 그래서 그 전에 실험을 하기 전이 더 멀다 맞고요. 그래서 디귿번만 맞습니다.
자, 17번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기체 현상과 관련된 거.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과자 봉지를 넣어두니까 과자가 부풀어 올랐대요. 햇빛을 받으면 온도가 상승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활발해지면 충돌의 세기가 강해지면서 부피가 증가해야 하니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른 걸 말하고 있습니다. 1번. 방 안의 방향제를 통한 냄새는 확산이겠죠. 찌그러진 탁구공에 뜨거운 물을 넣으면, 햇볕이 드는 것처럼 뜨거운 물을 넣어서 온도를 높이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벽에 더 충돌을 세게 하고, 그러면서 탁구공이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위에 있는 예시와 같고요. 자동차 에어백에 충돌했을 때 운전자의 충격을 줄어든다. 에어백이 이렇게 컸었는데 사람이 부딪히는 압력을 가하면은 부피가 작아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이니까 이거는 기체의 부피와 압력, 보일 법칙과 상관이 있는 거죠. 잠수부가 내뿜는 공기방울이 올라올수록 점점 커진다. 잠수부가 내뿜는 내부에서는, 깊은 곳에서는 수압이 세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 올라올수록 커진다. 압력과 부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보일 법칙이고 위에 보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5번. 쇠젓가락에 뜨거운 물에 담그면 쇠젓가락 반대쪽도 점점 뜨거워진다는 열 전달의 세 가지 중에서 전도에 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체의 부피와 온도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18번. 자, 이렇게 주사기에다가 앞에 압력기를 설치하고 막아버렸어요. 공기가 이 압력기 다 다르게끔. 그러면 여기에 이 압력계가 측정을 하는 거겠죠.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50, 두 번째는 25, 세 번째는 20으로 부피를 점점 줄이고 있어요. 50 정도의 공간에서 반인 25에서 조금 더 줄여서 20이라는 공간으로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그때 압력이 1, 2, 2.5로 같이 반대로 늘어나고 있고요. 자, 여기 관계. 첫 번째, 부피가 줄어들었을 때 압력값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이다 라고 적으면 되고요. 피스톤을 누르면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입자의 충돌 횟수는 증가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9번. 자, 19번에서는 풍선에다가 플라스틱 병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 꺼낸 플라스틱을 사용해요. 그러면 플라스틱 병과 내부의 공기는 뜨거운 상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뜨거운 상태의 플라스틱 병이 있습니다. 그걸 풍선에 갖다 대면 이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로 식어가면서 온도가 떨어지니 부피가 작아지겠죠. 이 작아질 때 풍선을 이렇게 빨아들이게 되고, 풍선을 빨아들이면서 부피를 줄게끔 되고, 그래서 풍선에 이 요구르트 병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원리를 설명해 보면, 플라스틱 내부의 공기가 식으면서 부피가 감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구를 풍선이 막고 있으니 풍선이 빨려 들어오면서 부피가 작아지게 되고, 플라스틱병이 풍선에 붙어 있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번 형성평가에 대해서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형성평가 문제를 좀 열심히 푸셔야 6단원에 대한 내용 정리가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형성평가 문제 1번을 풀고 1회를 풀고 시험이 다가오면은 2회에도 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